그렇게 해서 제가 2주일 정도 섭취를 해봤는데요. 첫날 먹는 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10kg 정도 체중이 빠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리브오일은 거의 90% 가까이 불포화지방산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기름이긴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풍부한 식물성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항노화, 항산화적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죠.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기름이거든요. 하루에 최대 40g 정도까지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360kcal의 지방으로부터 섭취되는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아마 여성분들인 경우라면은 라이트하게 먹는 한 끼 식사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약은 이제 어른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의 올리브오일만으로도 대략 50kcal에서 100kcal 정도의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올리브오일을 선택하실 때 아마 등급을 주로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퓨어, 그리고 버진, 그 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산도가 높아질수록 자연 그대로의 영양소를 섭취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가볍게 이렇게 뿌려서 먹을 수 있을 때는 항상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먹습니다. 그런데 튀김 요리를 할 때까지 이런 오일을 콸콸콸콸 써서 요리를 하기에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아보카도 기름하고 그다음 버진 등급의 올리브유하고 이렇게 섞어 가지고 튀김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리브오일은 이 발화점이 160도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이제 엑스트라 버진인 경우에 이렇게 낮기 때문에 가열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면 사실 영양학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이제 폴리페놀의 함량으로 본다면 그리스산이나 100% 이탈리아산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폴리페놀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제품은 너무 넘사벽의 가격을 갖고 있더라고요. 200ml에 20만 원이 넘는 올리브오일도 봤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이게 경제적인 여유를 떠나서 그 정도의 오일에 그만큼의 돈을 낼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리터짜리 큰 병으로 한 3만원, 4만원 정도 하는 비교적 저렴한 올리브오일을 선택해서 먹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니까 유명하신 인플루언서께서 아침마다 그리스산 올리브오일에 레몬 추출물을 이렇게 좀 섞어 가지고 드시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며칠간 그렇게 해봤는데 첫날 먹는 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첫날 먹자마자 엄청난 위장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오일이 생각보다 소화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더부룩함이 좀 오랫동안 유지되는 가운데 레몬수가 들어가면서 위벽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하는 내내 지하철 안에서 계속 위산 분비가 많아지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에는 아예 위산 분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약을 먹으면서 두 번째 날에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까지 먹어가면서 올리브오일을 먹어야 하나? 또 이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아침에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같이 먹었을 때 위산 분비가 이렇게 많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저녁에 가끔 있는 음주 습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주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먹는 음주를 대폭 이제 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2주일 정도 섭취를 해봤는데요. 위장도 크게 자극되지 않으면서 또 포만감도 어느 정도 느껴지니까 오전 시간에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거의 안 들더라고요. 아침 공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어지다 보니까 부종이 줄어드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종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제가 한 1.5kg 정도 체중이 빠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점심 식사도 상대적으로 좀 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은 위장 문제였습니다. 위산분비 억제제와 같은 약을 먹기 싫은 것도 있었지만 아침에 그 올리브오일을 먹었을 때 입에서 느껴지는 이 느끼함이 저의 속을 조금 더 메스껍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저녁 식사와 함께 올리브오일을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식단을 선택하거나 먹는 저녁 식단에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저녁 식후에 바로 그 즉각 올리브오일을 먹는 방식으로 식단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부종이 좀 줄어드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아침에 그 니글거리는 느낌은 좀 줄일 수가 있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위장이 좀 예민하신 분들이거나 또 위식도 역류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공복 시간에 올리브오일을 먹는 것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사 직후에 드실 것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러운 불포화지방산 섭취를 위해서 좋은 견과류를 조금씩 드신다거나 제철 생선들, 해산물 이런 것들을 좀 섭취하면서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또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포화지방산 섭취를 줄이는 것도 사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포화지방산이 포함되어 있는 육류 섭취는 가급적 100에서 150g 미만으로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복 시간에 올리브 오일을 먹는 것의 효과를 훨씬 더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